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어떤 리포트를 골라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앞으로 틀릴 리포트는 조금은 민감한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대한항공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대한항공에서 이제 3월 15일이죠. 이제 어제 이러한 리포트를 좀 냈는데, 오늘이군요. 이제 오늘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네. 대한항공 난기류 속에서도 순항 중이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바로 이 보잉 737기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난주였죠. 이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했던 보잉 737기가 추락하면서 전원이 사망하는 지금 안 좋은 좀 비보가 좀 들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보잉 737기 맥스에 대한 그 기체 결함 조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기체 결함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이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한번 내렸죠. 이 해당 운행기를 운행하지 말아라라는 행정명령도 내렸고, 또 이제 보잉도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그림이고, 대다수의 지금 국가에서도 보잉 737기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 혹은 사려고 했던 나라에서조차도 지금 당장은 사지 않겠다라는 지금 의사표시를 한 만큼 해당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대한항공의 기업의 주가와 연관을 시킬 수 있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LCC 저가 항공사들에 비해서 사실은 장거리 노선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항공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항공, TA항공,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혹은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노선들을 대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대한항공만이 그런 저가 항공사들이 단거리 노선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 나홀로 장거리 노선에 좀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뭐 그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사실 다른 저가 항공사들의 주가가 그리 좋지 못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견고한 상승 플로우를 좀 나타냈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 장거리 노선일수록 비행기의 이 기술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기체 결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비행기 기체가 20년이 넘는 노후화된 좀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르게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좀 구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엎어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운행 일수가 조금은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운행 일수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조금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한항공이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건 뭐 여행객 수의 증가, 뭐 화물의 증가라기보다는 사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 시장 참여 유무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대내적 이슈로 올라왔던 주가를 버티고, 혹은 여기서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반대로 많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한항공 지금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과연 대한항공의 주가가 더 잘 갈지는 저는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드립니다. 뭐 서울경제 제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장중에도 가끔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고점에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때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조금 돌아 나오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지만 계좌가 많이 손실 보지 않고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것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대한항공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그 안에서도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상승 타이밍께서 꼽아주셨는데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LCC 관련주를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강의를 어제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에 관해서 네. 상승 타이밍 스타 의견과 일치하신가요? 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FSC라고 하죠. 풀 서비스를 하는 항공사들,
FS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형 항공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FSC의 이제 운항 그 수요 계층들이 어떤 그 증가폭이 마이너스 3%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트유,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환율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것들을 만회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가라든지 그런 들보다는 이제 FSC적인 부분에서는 LCC적인 부분에서 수요층이 그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전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만약에 이제 항공주를 만약에 이제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는 LCC 쪽이 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붙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오늘 저가에서 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승률 지표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매집 추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대한항공이 나쁘진 않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하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갔을 때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아까 상스타임스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더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LCC 항공사와 다르게 737 맥스에 대한 기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TA 항공 같은 경우는 4대를 도입을 하는데 그것이 다 리스입니다. 그래서 월 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처럼 리스와 또 구매하는 그런 회사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그런 노후기에 대한 교체 시즌과 맞물려서 지금 737 맥스가 오랫동안 운항이 중단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한항공도 2분기, 3분기 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악영향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